혹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20년도 더 된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과거의 경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군사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양쪽에서 오가는 말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중대한 선택과 남겨진 유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아주 무서운 경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빠졌던 것과 비슷한 전략적 함정이 될 수 있다. 와, 이 한 문장이 지금 이 상황을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이란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이미 한번 빠졌던 아주 위험하고 익숙한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비슷하다는 걸까요? 이 분석은 먼저 움직이는 군사력의 스케일, 그 규모부터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배치된 해군과 공군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2003년 이라크 침공 직전, 그때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게 단순히 힘의 과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군사적 행동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력 증강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바로 그 수사법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명분이 바로 이거였죠. 자, 그리고 이건 2026년 바로 지금 이란을 향해 나오는 말입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데자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죠. 바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그 정보는 결국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게 바로 2003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아닐까요? 사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전쟁이 끝난 그 다음 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라크 전쟁, 금방 끝날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짧고 결정적인 작전이 될 거라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끝없는 반란, 종파 갈등, 권력 공백, 수년간 이어진 지독한 불안정의 늪에 빠져버렸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그때와는 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란은 이라크와는 다르죠. 훨씬 더 단단한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해요. 만약 정권이 무너지고 권력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강경파, 바로 혁명수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의 적을 없앴더니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미국의 리더십은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는 군사적 압박, 다른 한쪽에는 외교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길 위에서 말이죠. 선택지는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군사행동 그리고 외교. 군사행동은 당장 이란의 힘을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분쟁이 길어질 위험이 커요. 반대로 외교는 전쟁을 피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극명한 선택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는 이 딜레마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과거 이라크 전쟁 같은 개입주의를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에 강경하게 맞서는 이미지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잖아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앞으로 내려질 결정은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를 결정하고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유산, 나아가
한 시대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2003년의 그 뼈아픈 교훈이 2026년 오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